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사연을 보내기 전에 워낙 평소 즐겨보던 채널이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쭉 들어보았는데 제 나이가 이런 사연을 적기엔 좀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는 것 같아 살짝 속상하기도 하네요. 요새 며느리들은 옛날에 비하면 시댁살이가 많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들 하지만 그것도 어떤 시댁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만 봐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느끼니까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은 이남 중 차남인데 어렸을 때부터 온 식구들의 관심이 아주버님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며느리인 저 역시 별로 시댁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아주버님을 낳기 전까지 몇 번이고 유산의 아픔을 겪고 정말 어렵게 낳은 첫 아들이라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께 정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키우셨다고 해요. 아주버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만 하더라도 시부모님께서 한창 경제적으로 잘 나가시던 때라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키우시다가 돌연 계획에도 없던 늦둥이로 둘째가 생겼는데 그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참 타이밍 안 좋게도 그때 하필 시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휘청거리는 바람에 집안에서는 남편이 태어난 것에 대해 축복과 기쁨이라기보다는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였대요. 그 때문인지 같은 부모님 아래 자랐음에도 자라온 환경도 부모님이 대하는 태도도 다르게 컸다고 해요. 그게 가끔 속상하진 않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오히려 그 덕분에 형에 비해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점도 있다고 하더군요. 매사에 긍정적인 남편 덕분에 저도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서 찬밥 신세인 부분에 대해 마냥 나쁘게 생각은 안 들었어요. 시부모님의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 관심 바뀐 게 더 편하기도 했고요. 굳이 안 좋았던 점을 꼽자면 약간의 티 안 나는 차별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어요. 지극정성으로 키운 장남은 어떻게든 좋은 집안으로 장가 보내겠다며 수소문 끝에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들여오셨거든요. 저희 친정집은 평범하다 못해 부모님 노후도 겨우 준비된 집이라 시부모님 성에는 안 차셨을 거예요. 그래도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시댁이 잘 나갔던 것도 다 옛날 일이지. 제가 결혼을 했을 때쯤에는 시댁도 딱히 볼 것 없이 평범한 집이었거든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운 좋게 얻은 큰 부잣집 딸인 큰 며느리만 바라보고 있는 시부모님이 오히려 안쓰럽게만 느껴졌죠. 아주버님과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님과 저도 나이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6살이 많으셨고 모 회계법인 임원의 딸이셨고 영국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명문대 엘리트셨어요. 이렇게 동서지간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만날 일 없는 종류의 사람처럼 느껴졌죠. 집안에 돈이 많다 보니 친정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굳이 힘들게 일하지 말고 남편과 결혼 생활이나 행복하게 하라고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상황이셨죠. 말로만 들어도 범접하기 힘든 느낌이었는데 형님을 처음 마주쳤을 때 얼굴에서부터 귀티가 철철 흐르는 분위기에 거리감이 확 느껴져서 잘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형님께서 먼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웃어주셨어요. 나도 드디어 동서가 생기네. 한동안 이 집안에 며느리가 나 혼자여서 좀 심심하고 외로웠는데. 잘됐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동서. 말투도 차분하고 나긋나긋하셔서 무슨 말로만 듣던 공주나 왕실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품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잘 볼 수 없는 분위기라 낯설면서도 신기했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됐어요. 제가 긴장을 해서 중간중간 형님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런 마음을 알아채신 건지 형님께서 많이 긴장이 풀리게끔 말을 걸어주셨고 워낙 사근사근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형님을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됐죠. 동서, 이제 동서도 시집 온 지 몇 년 지났는데 너무 그렇게 깍듯하게만 대하지 말고 좀 편하게 대해줘. 매년 보는 사이인데 이렇게 매번 군기가 바짝 든 사람처럼 있으면 동서도 힘들고 금방 지치잖아. 시부모님 대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 우리끼리라도 편하게 있자. 네, 형님.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예의를 차려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천천히 편해지자. 내가 동서 들어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동서는 모르지? 좀 편해지면 얘기도 더 많이 하면서 지내고 싶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후로는 형님과 더 빠르게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나니 첫 인상과는 다르게 형님도 속에 화끈하고 열정적인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성향은 저랑 좀 비슷한 데가 있어서 금방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서, 이런 얘기하긴 좀 조심스럽지만 혹시 동서는 시부모님 어떤 것 같아? 괜찮아? 동서한텐 좀 어떠셔? 제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그걸 물어보는 의도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봐도 차이가 난다 싶을 정도로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시고 큰며느리에게만 관심 있어 보이는 시부모님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뻔하지 않나요? 당시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떠시다뇨? 저야 당연히 시부모님이 저한테 대하시는 거랑 형님한테 대하는 거랑 태도가 다르셔서 서운하죠. 워낙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그러셔서 저도 금방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인간이니 가끔 저도 마음이 약한 날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형님 같은 분이랑 나란히 두고 보면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을 테니 시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더 예쁜 며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라도 형님 더 예뻐했을 거예요. 형님 같은 며느리는 진짜 없을 테니까요. 전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형님은 시댁에 정말 잘하셨거든요. 제 성격상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성격이라 저에게 딱히 관심 없는 시댁에도 정말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 외엔 더 애써서 잘해드리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형님처럼 살갑게 안부를 묻는다든지 정적이 생기면 분위기를 띄운다든지 여유가 생기면 깜짝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사소한 노력은 일절하지 않았죠. 전 차라리 안 하고 이쁨 안 받는 게 편한 성격이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애초에 시부모님이 원하셨던 며느리상이 아니었기에 호감을 사도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이미 형님께서 딸 같은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제가 아들 같은 며느리가 된 건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형님께선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정말 동서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나도 남편이랑은 사이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다 보니 시댁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 근데 내가 느끼기엔 시부모님께서 나를 그리 썩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도 아버님도 형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긴 동서는 잘 모르겠구나. 그건 내가 뭐라도 조금 더 돈을 쓸 때 그러신 거야. 그런데 내가 매번 시댁에 돈을 쓰고 갈 순 없잖아.
아버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선 확실히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일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것도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거든. 남편 등골 빼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뭔지. 네? 저한테는 그래도 부잣집 며느리 만나니 아들이 내조도 받고 좋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친정이 잘 살지도 않고 제가 일하느라 남편한테 신경을 못 써준다고 형님 같은 며느리를 하나 더 얻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요. 정말?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대하시지? 형님한테 직접적으로 불만을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말씀을 대놓고 하신 건 아닌데 묘하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거나 날 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느껴지는 날이 많았거든. 그럼 괜찮아요. 뭐 때문에 그러신지는 몰라도 원래 어머님이 좀 꼬이셨잖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형님께 그런 말 안 하시는 것만 봐도 확실히 저보다는 형님 같은 며느리를 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동서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위안이 된다. 나는 내가 가끔 너무 오버해서 시댁에 노력하나 싶기도 했거든. 이래봤자 또 돈 안 쓰면 냉담해질 텐데 뭐하러 이러고 있나. 자괴감도 많이 들고. 너무 걱정 마세요. 저한테 한 말도 있으니 굳이 둘 중에 한 명 꼽자면 형님 더 예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쁨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시집 와서 예쁨은커녕 시부모님 기분 상할 때마다 저런 막말이나 들었어도 이때까지 잘만 사는 저도 있는데요. 시부모님 반응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받아주려면 괜히 무리하게 되고 끝이 없어요. 그래, 고마워 동서.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눈치 받는 게 처음이라 사실 어쩔 줄 모르겠더라. 내가 주변 친구들보다 시집을 빨리 와서 이런 거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동안 좀 힘들었어. 그래서 맨날 서방님 언제 결혼하시나 기다렸지. 동지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참 좋은 사람이 동서로 들어와서 다행이야. 동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아, 제가 뭘 했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하네요. 저야말로 명절마다 시댁에 오기 싫은 거 그래도 형님이 좋은 분이라 의지가 돼요. 감사해요. 형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쁨만 받는 줄 알았던 형님 입장에서도 나름의 다른 사연이 있었구나 싶어서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집에 와 남편에게 그날 형님과 했던 이야기를 전해주니 남편도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러게 나도 사실 가끔 느꼈거든. 엄마가 형수님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도 가끔 이상하게 구박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진짜로 구박을 한 건 아닌데 당사자만 느낄 수 있을 법한 미묘한 기싸움 같은 걸 거실 때도 있고 나는 형수님이 하도 표정 관리를 잘하셔서 나만 느끼나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럼 형수님이 확실히 그걸 느끼셨다는 거네. 진짜? 이런 거 보면 내가 확실히 둔감하긴 한가 봐. 나는 마냥 예뻐라 하시는 줄로만 알았네. 뭐 둔감하니까 이때까지 시댁 버틴 거긴 하지만 저보다 형님을 오래 보고 지낸 남편이 역시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도 어머님과 형님 사이를 유심히 관찰을 좀 하게 됐어요. 어머님은 평소에는 형님에게 잘해주지만 남편과 형님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날은 뭐가 빈정이 상하신 건지 형님에게 갑자기 비아냥대시거나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근하게 사람 기분을 깎아먹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아, 정말 과일도 이렇게 살 다 깎아먹고 어떡하니? 아무리 공주로 컸다지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손이 아직도 이렇게 서툴러서야 가족들 과일 하나 제대로 못 먹여서 어떡하니?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지? 네, 어머님. 더 연습해 볼게요. 그래.
다른 애들처럼 뼈 빠지게 직장 가서 일할 필요도 없는데 이왕이면 시간 남을 때 이런 거라도 틈틈이 연습해 놓으면 좋잖아. 너는 정말 다 좋은데 아직까지도 웬만한 일 하는 여자보다 손이 서툴다는 게 문제야. 나는 네 나이 때 이 사람 사업망에서 생고생하면서 일도 나가고 일 끝나면 아무리 피곤해도 딱 정각에 맞춰서 남편이랑 아들들 다 손수 밥 해먹였는데 요즘은 뭐 여자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시기라곤 하지만 돈 많다고 다 밖에서 사 먹고 하면 네 건강에도 안 좋고 솜씨도 안 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런 소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도 다 장점이 있으니까 봐주는 거야. 한 번만 더 이런 소리 나오게 하면 그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더 잘 깎아볼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을 많이 깎아먹은 것도 아니었고 그 정도면 별 생각 없이 먹어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잘 관찰해보니 어머님께선 형님께서 주로 곱게 자란 티가 난다 싶거나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집에서도 일을 안 하는 티가 난다 싶을 때 그렇게 갑자기 공격을 하는 듯한 경향이 보였어요. 아들엄마 입장에선 그런 꼴 보이면 못마땅하다는 건 알겠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각박하다는 거였어요. 이만하면 괜찮은데 싶은 것들도 싹 다 잡아서 조곤조곤 지적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가끔 저한테 하듯이 막말도 하시고 하면 받아치기라도 할 텐데 네가 곱게 자라서 그런 건데 어쩌겠니 란 식으로 은근히 기분 상하게 하면서 마지막은 너네를 위해서 그런 거다. 너네한테도 좋지 않겠니 라며 끝내버리니 형님 입장에선 나름대로 미칠만 하겠더라고요. 확실히 저에겐 관심이 없는 만큼 그런 사소한 지적은 적었는데 어머님께서 형님은 일거수일투족 다 주목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전 항상 형님께서 제 덕분에 더 예쁨 받겠구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반대더군요. 어머님의 모든 관심이 형님에게 가 있는 덕분에 제가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형님께 괜히 죄송하고 애틋해져서 더 잘해드리려고 신경을 좀 써드렸죠. 형님은 저에게 시댁 이야기 하소연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일시적 해소밖에 안 될 것 같았어요. 형님, 아주버님께도 이야기해보셨어요? 이건 형님께서 마냥 참는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살살 긁는 게 더 사람 미치는 거예요. 형님이 나서면 싸움이 되니 아주버님께 이야기하셔서 그런 말 좀 못하게 하세요. 형님이 뭐 하나 삐끗할 때마다 지적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둔한 저도 느꼈는데 아주버님도 당연히 느끼실 거예요. 중간에서 중재해달라고 얘기해보세요. 나도 당연히 얘기해봤지, 동서. 근데 남편은 내가 좀 예민한 것 같대. 그냥 듣고 흘리라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돼서. 동서도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본인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묘한 것 같기도 해. 그건 제가 시댁에 신경을 잘 안 쓰고 있어서 그래요. 형님 말 듣고 나니까 바로 보이고 저희 남편도 얘기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바로 알던데요. 형님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남편들이 알아서 중재해줘야죠. 형님이 시댁에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사실 이유 없잖아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동서도 알잖아. 우리 남편이 워낙 소심하고 듣기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라서. 얘기를 듣는 제가 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아주버님께서 상황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도움을 못 주시는 모양이었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면 좀 나서지. 아무리 소심하다고 한들 제 부모에게도 그 정도 요구를 못한다는 아주버님이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형님께서는 난색을 포하면서도 남편 욕은 일절하지 않으셔서 평소에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으면 저런 속 터지는 부분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까 싶어 추가로 말은 얹지 않았어요. 제가 굳이 나서서 부추기지 않아도 그동안 알아서 많이 싸우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했고요. 시댁 트러블이 부부관계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두 분 사이는 좋다고 하니 그 점이 신기하게 느껴져서 비결이 뭔지 배우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형님께서 시댁에 얼굴을 뜨문뜨문 안 비추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친정어머니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걱정만 했어요. 초기이긴 하지만 갑상선 암이라고 하시길래 암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도 찾아서 많이 보내드렸죠. 그렇게 소식도 잘 못 듣고 저의 일방적인 연락으로만 관계가 이어진 지 꽤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아주버님의 이혼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형님과는 그래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지냈던 사이였기에 깜짝 놀랐어요. 형님, 저예요. 이야기 듣고 연락드려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주버님하고는 사이가 좋으셨던 거 아니셨어요? 동서 미안해. 동서한테는 미리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사실 남편이랑 사이 안 좋아진 지는 꽤 됐어. 동서도 알겠지만 남편이 워낙 마음도 약하고 해서 시댁이랑 내 사이에 중재를 잘 못해줬잖아. 나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이해했는데 그게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가슴에 화도 많아지고 울컥하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 남편한테 이야기도 많이 했고 좀 달라지길 원했는데 남편은 너무 그대로였어. 남편이 많이 붙잡긴 했는데 내가 살려면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솔직히 이렇게 싸우다 보면 남편이 바뀔 줄 알았거든. 근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안 바뀌더라고. 나도 나름대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느라 얹을 줄 생각도 못했어.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저야말로 형님 안 오시고 하면 좀 더 여쭤봤어야 했는데 그냥 부모님 몸이 안 좋으셔서 시댁에 신경 못 쓰고 계신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 친정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엄마는 나으신 지 오래야. 시댁 안 가려면 그런 핑계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적당한 핑계 된 거였어. 나 양육권도 포기했다? 네? 정말요? 양육권만큼은 절대 안 넘겨주려고 했는데 시댁에서 워낙 완강하고 난리를 쳐서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가면 아이 핑계로 나한테 계속 고나리질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우리 아들한텐 너무 미안하지만 한번 정이 확 떨어지니까 정말 시댁 꼴은 보기도 싫어서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우울한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난 시댁을 영영 못 벗어날 것 같아서. 동서는 내 마음 이해하지? 당연하죠,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도 아이지만 형님부터 우선 사셔야죠. 양육권은 그렇게 우겨서 가져갔으니 준이 걱정은 너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님이 손주한텐 지극정성이시잖아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잘 지내는지 지켜볼게요. 고마워, 동서. 그동안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조언도 잘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래도 나 시집와서 정말 동서 덕분에 버텼어. 이혼하고 나면 지금처럼 자주 연락하고 만나진 못하겠지만 무슨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네, 형님도 건강하세요. 형님하고는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쌓인 느낌이라 앞으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나마 형님 만나는 재미로 시댁에 갔었는데 앞으로 형님도 없는 시댁에 혼자 며느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약간 눈앞이 암담해졌죠. 그러고 나서 형님이 없는 첫 설날 시댁에 가보니 분위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이 확정되고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시더군요. 밥도 잘 안 챙겨 드셨는지 살도 쏙 빠지셨고 원래 온화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는데 얼굴에 숨길 수 없는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면 눈물을 툭 쏟을 것 같이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에 차마 이혼의 이응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 애로 초등학생이 된 시조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상태인 건지 혼자서 해맞게 뛰어노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주버님, 잘 지내시죠?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도 위로가 되진 않을 걸 알기에 안부 인사만 드렸어요. 뭐 그럭저럭. 요새 일을 닥치는 대로 했더니 휴일에 피로가 좀 몰려오긴 하네. 애써 웃음을 짓고 계시긴 하지만 당연히 아주버님의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두 분께서 사이는 늘 좋으셨던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 이런 상황으로 인한 이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게 조금만 더 형님이 힘들 때 나서서 편을 들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아주버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마냥 탓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여보, 아주버님 좀 잘 챙겨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 그러게 나도 걱정은 많이 되는데 이것저것 챙겨주고 좀 나와서 같이 밥도 좀 먹자고 해도 잘 안 나오려고 해서 힘드네. 곧 있음 엄마, 아빠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아지겠지. 그래? 아무래도 애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는 모양이던데 그럴 거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낫잖아. 거기 있으면 형수님 생각도 계속 날 거고. 그건 그러네. 어머님 아버님이랑 살면 끼니라도 더 잘 챙겨 드실 순 있겠다. 너무 많이 야위어서 깜짝 놀랐거든. 당신 남편 말로는 석 달쯤 뒤에 집을 합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사 시기가 빠르기에 별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죠. 어머님이 드나든다고도 하시니 그때까지만 해도 큰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사가기 바로 전주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버님께서 주무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아이를 등원시키기 위해 집에 갔다가 잠에서 깨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주버님을 발견하고 황급히 깨우셨대요. 그런데 아주버님 몸이 너무 무겁고 싸늘해서 구급차를 불렀더니 간밤에 심정지로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고 해요. 시댁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죠.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다가 겨우 깨어나셨고 충격적인 소식에 저희도 아버님과 시조카를 케어하러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반겨주는 시조카 얼굴을 보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조카가 너무 가여워서 울컥하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이 다음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머님께서 시조카가 충격이 클 것을 우려하셔서 굳이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시조카에게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였거든요. 앞으로 시조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께서 워낙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셨고 애틋해 하셨으니 다시 형님께 연락을 해서 시조카를 보내주자고 의견을 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아니었는지 화를 내셨어요. 얘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번 가족의 연이 끊긴 애한테는 우리 집 핏줄 함부로 내주는 거 아니다. 일부러 장례식에도 연락 안 가게끔 신경 써서 조치해놨는데 애를 맡겨? 장례식에 왜 안 불렀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날 텐데.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그걸 또 감당하라는 거야? 이미 이 집 떠나서 생판 남이 된 년한테 내 아들 피 섞인 손주를 줘? 누구 좋으라고? 어머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야 어른들이 얘기를 안 해줘서 모른다지만 언젠가는 애도 알게 될 일이잖아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도 곁에 없다고 생각하면 애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아이 봐주시기도 힘들 거고, 아이 정서 생각해서라도 형님한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끄럽다.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너까지 보태지 마라. 어쨌든 우리 집안 장남이 남긴 유일한 아들인데 남한테 맡길 수는 없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알아서 키울 테니 너는 입대지 마라. 그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은 저도 말을 못 얹겠더라고요. 그땐 형님과 연락 끊고 지낸 지도 오래되어 이 소식을 전하기도 참 망설여졌어요. 애초에 아주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모르고 계신 분께 이런 연락을 드려도 괜찮은 걸까 싶더라고요. 이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차라리 시댁일은 모르고 사는 게 나으려나 싶어 차마 연락을 못 드렸어요. 시조카 걱정도 됐지만 저렇게 강경하게 직접 키우시겠다는데 할 말도 없었고요. 역시나 시부모님께서는 아끼던 장남을 잃은 충격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실 정신이 못 되시는 것 같았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아이를 잠깐 데리고 오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한텐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가 시조카 좀 데리고 있으면 어떨까? 엄마 아빠 지금 감정 추스르기도 벅찬 마당에 애까지 돌보려니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한 달 정도만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러자. 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도 걱정했지만 나도 조카가 신경 쓰여 죽겠어. 그렇게 시조카를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게 됐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하는 일이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이라 아이 돌보는 게 그렇게 힘에 부치진 않았어요. 이제 막 초등학생에 입학해서 학교에 잘 가는지 확인하고 하원하면 학원 버스에 태워 보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집에 오면 숙제시키고 끼니 챙겨주고 잘 재우면 됐어요. 시조카가 그래도 아주버님과 형님 성향을 닮아서 참 착하고 순해서 불편할 건 없었죠. 하지만 남편과 이야기한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슬슬 제 생활에 제약이 느껴지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시댁에 아이를 돌려보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시부모님이 아이를 보면 아주버님이 생각이 나서 힘들어한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시조카가 워낙 아주버님과 닮아서 처음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 납득을 했지만 그렇게 세 번째 아이를 돌려보내고 나니 저도 나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힘드신 건 알겠지만 이제는 아이 맡아서 키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벌써 시조카 맡은 지 반년이 지나서요. 조카가 집에 있으니 사람도 못 만나고 미룬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좀 데리고 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내가 애 문제로 이야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잘 됐구나. 너희가 그 애를 키워줬으면 싶어서 말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어차피 애 생각도 없었잖니? 커리어 끊기는 것도 그렇고 몸에 무리 가는 것도 그렇고 아이 낳으면 받을 손해들 하나도 안 받고 아이가 생겼으니 오히려 네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냐? 어차피 사람이 늙어서 다 자식이 필요하다. 그 애를 잘 키워주면 그 애가 나중에 너네한테 효도도 하고 늙고 병들면 병수발도 들어줄 텐데 차라리 잘 된 거 아니니? 게다가 키우기 가장 어려운 시기들은 다 지났으니 냅두면 알아서 잘 큰다. 그러니 니네가 애 좀 데리고 살아라.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저희 애도 아닌데 어떻게 저희가 키워요? 그럴 거면 저도 임신해서 애 낳았죠.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는 네 몸 하나도 안 상하고 애를 갖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입양해온 애도 아니고 네 남편 핏줄 갖고 태어난 앤데 너 애 낳고 제일 힘든 시기가 7살 때까지인 거 몰라? 다 큰애 데리고 있다가
몇 년 뒤에 키워줬으니 효도하라고 생색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자식 없는 부부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면 그런 생각 감히 하지도 못할 거다.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애 키울 생각이 없으니 아이를 안 가진 거라고요. 남편 피가 섞이든 안 섞였든 저희 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형님한테 애 보내자는 거 끝까지 맡아서 키우겠다고 우기신 건 어머님이세요. 누구 좋으라고 멀쩡한 애를 뺏겨. 내가 왜 남이 된 며느리를 챙겨? 내 며느리 널 챙겨야지.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니 내 조언을 너무 쓰게만 받지 말고 달게 받을 줄도 알아라. 지금이야 어색하겠지만 좀 같이 지내다 보면 정도 들고 너도 네 애같이 애틋해지는 순간이 분명 올 거다. 토달지 말고 일단 어른이 하는 얘긴 귀 기울여 들어. 남편도 저도 몇 번이고 시부모님과 싸워봤지만 급기야 저희 연락을 안 받으시면서까지 고집을 피우시는 모습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쯤 되니 정말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잘난 며느리 얻었다고 차별할 땐 언제고 형님 이혼하시고 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니 덥석 애를 맡겨버리는 것도 괘씸했지만 그나마 자랑거리로 여기던 맏며느리한테라도 잘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열등감에 못살게 굴어서 멀쩡한 자식 이혼시키고 애는 데리고 가고 싶다는 것도 굳이 빼서다 집에 앉혀놓고는 자식이 원인 모를 심정지로 세상을 뜨니 육아가 감당이 안 돼요. 저희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욕심 때문에 그 누구도 마음 편히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만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은 선명해져서 저라도 모든 걸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길로 전 바로 형님께 연락이 닿기 위해 노력했어요. 형님께선 이혼하시고 몇 년 뒤 연락을 바꾸신 모양인지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을 땐 이미 그 번호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저에게도 이야기 않고 번호를 바꿔버린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시댁 식구였을 테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님과 친하게 지냈을 적 주고받았던 이야기들로 형님이 흔적을 남겼을 만한 곳들을 추측해봤어요. 그러다 형님이 아주 예전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단골 커피집이 있다고 했던 게 생각나 메모장을 뒤져 그곳을 찾아냈죠. 사장님께 사연을 말씀드리니 바로 누군지 아시더라고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그 손님 오셨을 때 꼭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사장님의 도움 덕분에 저는 무사히 형님과 연락을 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형님께선 오랜만에 만난 저를 반갑게 여겨주셨고 자초지종을 다 들은 후엔 충격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어요. 고마워 동서.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그동안 잘 데리고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얼굴 까먹진 않았을까 너무 걱정된다. 그리고 우리 남편 바보 같은 사람 참고만 살더니 결국 그렇게 갈 거였으면 차라리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날 놓지 말지. 오늘 남편한테 가봐야겠어. 내일쯤 지훈이 데리러 갈게. 하루만 더 신세 질게. 아니에요. 신세는 무슨. 아이가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다음날 형님은 조카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됐어요. 아이도 오랜만에 보는 엄마가 그리웠는지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이 집 저 집 어른들 집을 왔다 갔다 하느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엄마를 보자마자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내색을 안 했던 거구나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님은 저희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자식을 부모 품에 돌려놓으니 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형님네는 워낙 친정이 빵빵하니 별다른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아이를 잘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그 길로
저는 바로 어머님 아버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연락드려도 받지 않으시는데 차단해도 모르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전할 말이 있으시면 남편 통해서 하시겠거니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 보낸 건 또 어떻게 냄새를 맡으신 건지 형님께 아이를 보낸 지 2주 만에 갑자기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뭐? 연락도 없이? 네가 우리 번호를 다 차단시켜놓고 무슨 연락 타령이야? 어머, 맞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제 번호를 차단하셔서 연락을 못 받으시는 줄 알고 저도 한번 차단해봤어요. 깜빡하고 안 풀었네요. 그건 됐고 애는 어딨어? 얼마 전에 애 학원은 잘 다니고 있나 싶어 찾아갔더니 갑자기 다 환불받고 관뒀다던데? 내가 얼마나 수소문해서 알아본 학원인데 그걸 관둬? 애 바보 만들 일 있어? 바보는요, 어머님. 바보는커녕 사랑받고 자랄 수 있게끔 해줬는데요. 사랑?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시겠어요? 형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애는 친엄마 밑에서 커야죠. 멀쩡하게 살아있는 친부모 놔두고 이 집 저 집 전전할 게 아니라요. 뭐라고? 너 미쳤어? 걔 안 뺏기려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저희 집에 억지로 맡기고는 연락도 안 받으셨어요. 형님 손에 시조카 크는 거 반대하는 건 어머님 아버님이지 저는 아니에요. 제 손을 빌리실 거면 제 의견을 존중하셨어야죠. 저는 절대 지훈이 못 키워요. 지훈이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지 엄마 보니까 그 어린애가 오열을 하던데요. 애 봐서라도 할 짓이 못 돼요. 애가 그렇게 귀했으면 직접 키우셨어야죠. 야! 팀모가. 너 가서 당장 데리고 와. 내 손주 당장 데리고 오라고. 어머님이 찾아보세요. 저도 형님한테 연락 따느라 꽤나 고생했으니까. 어머님도 간절하시면 그 정도 노력은 감수하셔야죠. 야! 당장 그년 사는 주소 대. 내가 어떻게든 끌고 올 테니까. 어머님, 죄송한데 형님이 꽤 똑똑하신 분이세요. 저도 형님 어디 사는지 형님이 안 알려주셔서 몰라요. 하늘이 도와서 우연히 연락 닿게 된 거니까. 어머님도 간절하시면 그 정도 노력은 해보세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너. 너 당장 지금 우리 연락처 차단한 거라도 풀어라. 잠깐 눈 돌리고 있었더니 뭐 이런 사고를 쳐. 죄송한데 저 차단 풀 생각은 없어요. 그동안 차단해서 편안했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들한테 직접 하셔서 전달하라고 하세요. 이제 맏며느리 없으니 저한테 시작하시게요. 그러다 둘째 아들까지 잡으시면 어쩌려고요. 뭐야? 두 분 다 뒷목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쳐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소리치시는 거 보니 그렇게 쓰러지실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형님께선 그 후로 제게 고마웠는지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싶어 했지만 또 언제 어떻게 시부모님이 집 앞에 찾아오실지는 모르는 노릇이니 한동안은 연락만 주고받았어요. 그래도 몇 달 데리고 살았다고 정이 많이 붙어서 시조카 근황도 주기적으로 받아보는데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잘 자라더군요. 분명 저희 집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해줬음에도 저 정도 얼굴이 밝진 않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친엄마 밑에 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니 얼굴이 눈에 띄게 환해졌더라고요. 이 사건 덕분에 저나 남편이나 시댁과는 완전히 등을 지게 됐지만 후회는 없어요. 가끔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남편 역시 저랑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나 의미 있는 손주지 자라는 아이 입장 생각하면 어른들이 내서는 안 될 욕심을 낸 거잖아요. 제 결정 때문에 부모와 멀어진 건제도 불만 하나 없이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참 고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살아계실 적 얼마나 형님을 사랑했었는지 알기에
형님을 챙겨드리는 걸 더 고마워할 거라고 하더군요. 부모의 과욕이 자식을 망치고 더 나아가 손주까지 망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시는 걸까요? 지금은 남편조차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소식조차 잘 모르지만 어떤 의미로든 자식을 둘 다 잃은 지금에서는 뭔가 좀 깨달으신 게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가족과 항상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